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지다와 개되다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두 문법은 보통 초급 후반이나 중급 초반에 배우게 되는데요. 의미는 별로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이 잘못 쓸 때가 많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도 힘내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두 문법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어지다 문장이에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지난주에는 온도가 20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5도예요. 지난주에는 따뜻했는데 이번 주는 추워요. 날씨가 바뀌었어요. 이때 날씨가 추워졌어요 말해요. 어지다는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개되다 문장이에요. 손님이 없어서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지난달에는 이 식당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이번 달에는 일을 안 해요. 문을 닫았어요. 식당의 상태가 바뀌었죠. 손님이 없어서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말해요. 개되다도 역시 변화를 나타내요. 이렇게 두 문법 모두 변화를 나타내요.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다음 문장들을 보면서 다른 점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점심을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점심 먹기 전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바뀌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여름에 낮이 길었는데 요즘은 낮이 짧아요. 월요일보다 화요일, 화요일보다 수요일, 수요일보다 목요일 더 낮이 짧아요. 날마다 낮의 길이가 바뀌고 있어요. 이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말해요. 살다 보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계속 살면 적응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익숙해질 거예요 말해요. 여기까지 어지다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되다 문장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에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바뀐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개되다를 썼어요. 회사 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전에는 한국어를 안 배웠어요. 그런데 회사 일을 위해서 지금은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자주 먹다 보니까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됐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잘 먹어요. 역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개되다를 썼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들에서 어지다와 개되다의 차이를 찾았어요? 어지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낮이 짧아져요. 익숙해져요. 좋다, 짧다, 익숙하다 모두 형용사예요. 어지다는 형용사하고 같이 써요. 이번에는 개되다 문장이에요.
돌아가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잘 먹게 됐어요. 돌아가다, 배우다, 먹다 모두 동사예요. 게 되다는 동사하고 사용해요. 지금 본 것처럼 어지다는 형용사하고 같이 쓸 수 있고 게 되다는 보통 동사하고 같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 후에 학생들이 다시 질문해요. 게 되다는 절대로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없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게 되다를 형용사랑 같이 쓰는 걸 들었어요. 대답은 게 되다도 형용사랑 쓸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을 보세요.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해졌어요.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됐어요. 이 두 문장은 모두 맞아요. 건강하다는 형용사인데 어지다 하고도 쓸 수 있고 게 되다 하고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보세요. 요즘 수진 씨가 예뻐졌어요. 요즘 수진 씨가 예쁘게 됐어요. 어때요? 두 문장 모두 괜찮아요? 아니요. 여기에서 예쁘게 됐어요는 좀 이상하죠. 운동해서 건강하게 됐어요. 처럼 형용사가 게 되다 하고 같이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수진 씨가 예쁘게 됐어요. 처럼 같이 쓸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쉽게 배우고 싶으면 게 되다는 형용사랑 같이 쓰지 마세요. 보통 형용사를 말할 때 게 되다보다 어지다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항상 어지다와 함께 쓰세요. 그리고 동사는 게 되다와 함께 쓰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변화를 표현하는 문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보면 돼요. 그래도 저는 형용사를 게 되다 하고 같이 쓰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게 되다를 이 형용사들하고만 쓰세요. 다음은 게 되다 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형용사들을 정리한 거예요.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나뭇잎이 노랗게 됐어요. 노랗다, 빨갛다, 까맣다 이런 색깔 형용사는 게 되다 하고 같이 쓸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내비게이션 덕분에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게 가능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바뀌었을 때, 처음 예상과 달리 어렵게 되었을 때 게 되다를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게 되다는 어지다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어도 의미가 같아요.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지훈 씨 생일 파티에 못 가요. 지훈 씨한테는 미안하게 됐어요. 이렇게 누구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미안하게 됐어요, 고맙게 됐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형용사는 모두 어지다와 함께 쓰세요. 그게 더 자연스럽고 정확해요. 자, 이번에는 게 되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게 되다는 어지다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게 되다는 외부의 원인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사용해요. 문장을 보세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모임에 못 가게 됐어요.
원래 모임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었죠? 그런데 모임에 왜 못 가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겼어요. 못 가는 이유가 제가 피곤해서, 제가 쉬고 싶어서, 제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집에 일이 생겼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되다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몇 문장 더 확인해 볼게요. 건강이 나빠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 때문에 중국에 살게 됐어요. 중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 회사 때문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먹고 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먹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이해됐죠? 두 번째로 계되다는 우연히 그런 상황이 생겼다 라고 말할 때 써요.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는 배낭여행에서 만나게 됐어요. 여행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것을 몰랐겠죠? 우연히 만났다고 말하고 싶어서 계되다를 썼어요. 몇 문장 더 확인해 봅시다. 모임에서 어릴 때 친구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친구 소식을 들을 줄 몰랐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한국어에 관심이 생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우연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되다는 다가 하고 같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문법 다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죠.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A 다가 B 게 됐어요 라고 말해요. 세 번째 문장은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보통 만나서 반가워요 말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만남일 때 또는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말할 수도 있어요. 계되다의 마지막 의미는 겸손하게 표현할 때 사용해요. 제가 장학금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겸손하게 말하고 싶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말해요. 계되다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면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운이 좋았어요 라는 겸손의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두 문장만 더 살펴봅시다. 이번 달부터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번에 서울의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모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되다를 썼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계되다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외부의 원인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두 번째는 우연히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겸손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그럼 어지다는 절대로 동사와 함께 쓸 수 없어요? 답은 쓸 수 있다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이 웹툰이 인기가 많아서 드라마로 만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럴 계획이 없었지만 인기가 많아서 드라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이 웹툰이 인기가 많아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이 문장은 어지다와 함께 썼어요. 그런데 의미가 좀 다르죠? 네, 이 문장은 피동의 의미예요. 이렇게 동사를 어지다와 함께 쓰면 피동의 의미가 되어 게 되다 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문장만 더 확인해 봅시다. 사고 소식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런 나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사고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알리다가 어지다와 함께 쓰여서 피동의 의미가 되었어요. 이렇게 동사가 어지다와 함께 쓰이면 피동 표현이 되어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지다와 게 되다는 모두 변화를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지다는 형용사하고만 쓸 수 있고 게 되다는 동사하고만 쓰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지다는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피동 표현이에요. 피동 표현으로 쓸 때 어지다는 동사하고만 만나요. 이렇게 오늘 어지다와 게 되다를 자세히 정리해 봤어요. 좀 내용이 복잡했지만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모두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